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2020년도에 개봉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게리 올드만이 맹크라는 역할을 했던 영화 맹크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말씀드리려면요. 일단 우리나라 영화가 뿐만이 아니라 세계 영화 역사상 불멸의 걸작으로 불리우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과 함께 항상 이제까지 나온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든 영화, 그러면 1등이나 2등을 다투는 작품이 바로 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시민 케인은 오슨 웰즈가 1941년도 만든 작품입니다. 본인이요 이렇게 주연도 하고요, 연출도 하고요,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한 작품인데요. 언론 재벌인 이 케인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케인이 죽어가면서 남긴 수수께끼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로즈버드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한 기자가 주변 사람들을 다 탐문하고 나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인이, 친구가, 이런 양아버지가 케인에 대해서 회상하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시민 케인은요, 촬영, 각본, 플롯, 연기, 연출 모든 면에서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걸작 중에 걸작이랍니다. 맹크는요, 이 불멸의 걸작 시민 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요, 막상 오선 웰즈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각본가입니다. 이 허먼 맨키위츠가 각본을 쓰는 과정에 집중을 하죠. 이를 위해 그 시절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렇게 흑백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허먼 맨키위츠는요, 비평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각본가였던 실존 인물입니다. 평생 알코올리즘에 술에 쩔어 살았고요. 이 시기에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 거대 스튜디오인 MGM 소속의 각본사였습니다. 당시는 배우나 각본가들이 모두 다 한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스튜디오의 작품만 했거든요. 동생 조셉 맨키위츠 역시 2부의 모든 것이라는 그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가 미국의 최고의 언론 재벌이자 영화 제작자인 랜돌프 허스트라고 있습니다. 랜돌프 허스트 계열의 그 잡지사는요, 아직도 GQ 같은 잡지가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될 만큼 워낙 유명한 언론 재벌이에요, 예전부터. 근데 1940년경 왜 영화 시민 케인의 각본을 썼는가 하는 것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를 이루고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맨키위츠는 MGM의 그 거대 투자자였어요. 돈을 대는 사람입니다. 허스트가. 월급을 일부 보전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 내연녀입니다. 정부입니다. 유명한 배우 마리온 데이비스라는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와도 친했기 때문입니다. 맨키위츠는 왜 배신자라는 주변의 수군거림, 자신의 직속상관이나 다름없는 루이스 메이어 사장의 협박, 또 친구 메리언 데이비스의 설득, 또 주변 영화인들의 회유, 심지어 부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던 이 시민 케인의 각본 작업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감독 데이비드 핀처는 당시 헐리우드 상황과 미국의 현실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초를 찾아옵니다. 1930년대 헐리우드는 대공황을 막 지난 상태였죠. TV조차 1950년대에 TV가 발명됐기 때문에 TV조차 발명되지 않은 시대고요.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영화에서 위로를 받고 현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업튼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자 작가가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MGM 사장 루이 메이어는 일종의 가짜 다큐멘터리 같은 인터뷰 영화 기사로 여론을 조작하고요. 은근히 대중들의 애국주의에 호소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죠. 근데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이 업튼 싱클레어라는 사회주의자가 이 멕시코에서 그 유명한 에이젠슈타인, 러시아 감독입니다. 에이젠슈타인에게 돈을 대어서 비바 멕시코라는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거든요. 이 영화 속에도 그에 관한 대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가짜뉴스가 판쳤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한 2020년의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게 만들죠. 맹크는 이제나 저제나 똑같은 사회적 현실들, 보수주의와 자본과의 은밀한 정치적 결탁과 대중에 대한 언론몰이를 들춰냅니다.
겉으로는 고전기 헐리우드 시기를 재현해내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2020년 트럼프 시대,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트럼프 시대에 대한 우회적인 조롱을 퍼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맨키위츠는 이러한 헐리우드 현실의 비판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친구이며 이 가짜 뉴스리를 만들었던 친구 쉘리가 이 파킨슨병도 있지만 또 이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권총 자살을 해요. 그래서 지난날에 자신을 반성하고 이 일로 현실을 좀 각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비슷한 사실 사례가 1950년대 메카시 선풍에서 끝까지 동료를 밀고 하지 않고 헐리우드에서 각본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 달톤 트럼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일대기도 트럼보라는 영화로 후에 만들어졌죠. 맨키위츠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한물간 퇴물이라고 여기지만 동생을 위시한 자기 자신도 시민 케인이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직감해요. 그래서 크레딧에 이제까지는 이렇게 몰래 사실 크레딧에 이름을 안 올렸는데 이 크레딧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을 갖고 오선 웰즈와 싸우고 이것을 자기 이름을 사수합니다. 어쩌면요, 맨키위츠는 이 언론 재벌 이 허스트 그리고 당시는 뭐 한 24살 떠오르는 영화 신동 오선 웰즈 20대였습니다. 오선 웰즈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독 데이비드 핀처는요, 허스트 앞에서 구토를 하면서 돈키호테에 관한 일장 연설을 벌이는 파티 장면과 오선 웰즈와 만나서 서로 격렬한 의견차로 다투는 장면을 병치시킵니다. 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영화를 보는 재미는 시민 케인의 영화 형식을 그대로 재현한 핀처의 연출 방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민 케인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를 일명 딥 포커스 장면이라고 합니다. 왜 딥 포커스라고 하냐면 포커스가 깊다, 즉 초점이 깊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리고 중간, 뒤까지 다 초점이 맞죠. 한마디로 오선 웰즈는 이 장면에서 관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어떤 전경, 후경이든 다 원하는 대로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오선 웰즈의 시민 케인의 연출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차용한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 화면 짜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 보십시오. 이게 시민 케인의 한 장면인데 이 부인 수잔 알렉산더라는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인데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민 케인이 이제 들어와서 이 수잔을 살펴보는 장면이거든요. 보시면요, 이 화면 짜기를 어떻게 하냐면 약병이 하고 물컵이 마치 사람만큼이나 커 보이죠. 예. 즉 수잔 알렉산더가 감기 걸려서 이 약을 먹은 게 아니죠. 이 약병의 크기로 봐서 아마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걸 은연중에 알려주죠. 그리고 그 이유는 케인 때문이다. 마치 케인이 부인을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이런 유명한 화면 짜기 방식을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맨크가 이렇게 누워있죠. 근데 지금 오선 웰즈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게 더 또렷해지면 아마 이 맨크를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요거나 아주 비슷한 화면 짜기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맨크가 되게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선 웰즈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1930년대 할리우드 각본의 그 한 줄이 연상되는 타이프라이터로 찍어낸 글자체가 소제목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타이프라이터 소리와 함께 이 맨크를 둘러싼 1930년대와 1940년대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연출은 맨크가 스튜디오 시대 전성기 할리우드를 또한 오선 웰즈의 시민 케인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욕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아까 보셨지만 이 맨크 역할은 처칠을 맡아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게리 올드만이 다시 이제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정말 뭐 게리 올드만 연기는 말할 것도 없이 기가 막힙니다. 또한 여기 아만다 사이프리드 보시겠어요?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인데요. 이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 아까 말했던 마리온 데이비스 허스트의 정부 역할을 분해서 아주 그 30년대 고전
전형적인 여신 같은 느낌, 이 후광 효과, 막 금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퇴폐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요, 한 장면을요, 100번, 200번씩 재촬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 참 고생한 것 같죠. 그래서 아카데미 주연상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요, 스타들이 어떤 스튜디오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이 소속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만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크 게이블, 주디 갈란드, 그레타 가르보가 다 MGM 소속 스타들이었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루이 메이어거든요. 루이 메이어가 이 월급 깎으려고 스타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그 스튜디오에 그 쟁쟁한 스타들이 사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야, 눈이 진짜 이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번쩍 뜨이는 장면이고요. 제작자로서는 이 루이 메이어뿐만이 아니라 폭스사 사장이었습니다. 네릴 제노, 혹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만든 데이비드 셀즈닉 같은 명 제작자들도 등장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시가렛 번이란 표식이 있어요. 시가렛 번, 이게 담배구멍, 이렇게 지진 자국 같잖아요. 이게 필름 영화에서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요 이제 담뱃불 자국 같은 빈 구멍이 나타나면 영사 기사가 필름을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맹크하고 마리온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요 필름처럼 마치 시가렛 번이 2회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세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맹크는 디지털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렛 번이 필요가 없는데, 아마 데이비드 핀처가 필름 영화 혹은 필름 영화에 대한 상영을 오마주, 존경을 바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그 전작인 핀처의 영화 파이트 클럽의 한 장면인데, 요게 이제 브래드 피트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가렛 번에 관한 장면을 넣어서 데이비드 핀처가 굉장히 이 필름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 맹크가 이제 막 언론에서 이렇게 좀 홍보하듯이 헐리우드 황금기를 재현한 작품만이냐? 그거는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930년대 이 스튜디오 시대 헐리우드는 협잡, 배신, 거짓이 판치고 불륜과 파티가 넘쳐나는 화려한 시장터나 이 서커스 궁전 뭐 이런 곳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요. 흥청망청 파티에 알맹이 없는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역사 영화, 미국에서 프랑스 역사 영화를 만드는가 하면 장르 영화들이 넘쳐나고, 이런 뭐 정치에 휘둘리는 TV가 없는 시대의 언론 조작의 터전? 이런 것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데이비드 핀처는 영화에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맹크는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요, 메이어하고 허스트하고 이제 메리언 데이비스가 이렇게, 이 허스트 캐슬입니다. 자기네 그 성 같은 저택에서 파티를 벌일 때 술에 취한 채 나타나서 이 돈키호테에 관한 일장 연설을 해요. 지금 이제 이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 젊은 날의 허스트는 이상주의자였는데 어느덧 이제 늙어서 마리온 데이비스를 이제 돌시네아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돌시네아와 이 마법의 궁전에 머물기로 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라는 비판을 하죠. 아마도 이 마법의 궁전은 시민 케인에서는 이 케인의 그러니까는 집을, 저택을 제너두로 하거든요. 이 제너두나 혹은 실제로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지금도 가면 엄청난 크기의 그 허스트 캐슬이 있습니다. 이 허스트 캐슬로 도피한 이 허스트의 현실을 직면하는 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맹크는요, 이러한 현실이 화가 나기보다 슬펐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야말로 맹크의 각본을 쓴 에릭 로스와 이 바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말하고 싶은 그들의 깊숙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 미국을 4년간이나 살아낸 그들의 심경, 그리고 진짜 예술가라면 가져야 할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술가에게 협잡을 거는 모든 것과 대결하여서 이겨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독의 성찰과 통찰, 반성이 이 영화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시민 케인이나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같은 영화 역사를 알고 보아야 훨씬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뭐 여기 있는 선셋 대로 같은 뭐 헐리우드 시대의 작품들,
다양한 어떤 헐리우드 시대의 스타들, 뭐 이런 거, 오선 웰즈 본인,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보아야 훨씬 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 갬빗처럼 체스를 몰라도 재밌다 라는 말은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대중적일 수는 없지만 내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만큼 충분한 수작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헐리우드라는 화려한 거울에 비추어진 트럼프 시대의 자화상 같은 영화 맹크. 여러분이 진정 영화를 사랑하신다면요, 무수한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영화 역사의 갈피를 여행하는, 그리고 수많은 인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이상한 나라의 헐리우드를 살펴보는 시간여행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